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21년이 벌써 이제 1월도 이제 20일이나 지났어요. 시간이 어찌 이리 빨리 가는지 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사실 세금 신고 일정이 이제 막 스타트가 되잖아요. 네, 국세청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뭐 해라, 언제까지 뭐 해라, 뭐 계속 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건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궁금해하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관련 질문 5가지를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원래 사업자라고 하면 뭔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신고인지, 누가 하는지, 언제 하는지. 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들이 하는 신고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돌아오는 2월 10일까지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벌써 이제 보름 남았나? 네. 20일 정도 남았나? 그러면 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이제 꼭 해야 되는 건지,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선 하면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있죠. 보통 어떤 경우는 뭐 가산세가 있나요부터 시작하시는데, 물론 뭐 가산세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소규모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하실 때 신고서에 자동으로 숫자가 뜨고 뭐 미리 채용 서비스도 되고 이러면 편하잖아요. 소득세 신고가.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면세 수익 금액, 매출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바탕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 이제 미리 채용 서비스라고 해서 내 수익 금액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분리과세 신고도 할 수 있고, 뭐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나 이런 것들이 수익금액 기준으로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구분돼서 날라오죠. 네, 이미 한 신고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보내준다는 장점이 우선 있고요. 네, 그럼 뭐 지금 장점을 얘기했어요. 뭐 이런 미리 채용 서비스나 뭐 이제 좀 간편해진다. 내가 정보를 냈으니까 간편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면세사업자 현황 때 신고를 하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든 한 번은 입력해야 되니까. 어차피 언젠가 신고는 해야 돼요.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주택임대 수입이 전면 과세이니까. 네. 그러면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 세법에서는 사실 단점이라는 게 이제 안 지켰을 때 가산세 부담이겠죠. 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관련된 가산세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업종별로 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매출의 수입의 0.5%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익금액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없네. 그렇긴 합니다. 그럼 우선은 안 해도 된다 하나? 네. 그럼 두 번째 가산세는 뭐예요? 두 번째 가산세는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예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면세사업자들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안 하면 이게 매칭이 안 되겠죠. 상대방 매칭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의무를 주고 있는데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계표 관련된 미제출 가산세가 또 공급가액의 0.5%가 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연매출이 7,5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하나도 없네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연매출이 7,500만 원 넘는 분들은 네. 복식부기 대상이니까 소득세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장부 작성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7,500은 당연히 하는 거고, 7,500이 안 돼서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안 해도 큰.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러면 세븐이는 네. 만약에 고객들이 와가지고 네. 이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가산세는 없지만 사실 미리 신고, 어차피 할 신고라면은 미리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세금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미리 어느 정도를 낼지를 알 수도 있고, 미리 체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보면 좋고요. 어차피 언젠가 입력은 해야 돼요. 맞아. 저도 납세자분들한테 여쭤보시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물론 납세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쇄사업자 현황 신고의 매출 신고가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신고해 놓으시면 소득세때 불러오는 게 엄청 간편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소득세 입력할 때는 조금 복잡해요. 사실. 그리고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그 전년도랑 똑같은 경우 거의 불러와서 할 수 있도록 된다고 지금 안내문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올해부터 그게 되죠. 네. 그래서 좀 쉬워지니까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충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1년 매출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사실 구청에 등록하고 이렇게 임대 의무를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찜찜하잖아요. 다 하는 게 좋지. 맞아. 네. 그리고 5% 지켰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미리 체크도 하고. 5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2월 10일, 그러니까 1월 말에 미리 해놓는 게 뭐 나중을 대비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택임대 수입 쌤 누나가 말한 대로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는 과세되지 않고 월세는 과세가 되기는 하는데 세모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1주택일 경우에도 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기준입니다. 9억 원 초과되는 주택들을 말하고요. 저희가 표로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주택수에 따라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라면 월세도 과세가 된다. 네. 네, 2주택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2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2주택까지는 보증금 과세 안 하고 다만 월세를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3주택 이상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3주택부터는 이제 보증금도 과세가 되고 월세도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네. 그러면은 4주택은요? 4주택 당연히 3주택 이상이니까 그 뒤로는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나 보증금에 관련된 과세가 달리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네. 주택수가 지금 이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따라서 월세와 보증금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택수 카운트가 중요한데요. 이 세법에서는 또 양도소득세의 주택수랑 이 주택 임대소득 할 때 주택수가 조금 달랐어요. 네. 첫 번째 기준 나 혼자만을 카운트하는 거냐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전체를 카운트하는 거냐 아니면 부부만 따지는 거냐. 네. 뭐 어떻게 하나요? 보통 세대별 합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부부만 합산을 합니다. 이게 양도세랑 완전 다르죠? 그때는 1세대 뭐 1주택, 1세대 2주택 이렇게 되는데 이 임대소득세에서는 부부만 합쳐서 주택수를 카운트합니다. 네, 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공동명의일 때 좀 달라요. 네, 여태까지는 이제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 양도세의 경우에는 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이잖아요. 소수의 네. 지분이더라도 물론 이제 상속 이런 거에 소수 지분은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쌤 언니가 99% 갖고 있고 제가 1% 갖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럼 저는 소수 지분이니까 주택세에 안 들어가느냐? 아니죠. 양도세에서는 안 그렇죠. 양도세에서는 다른 주택과 이 1% 주택을 합쳐서 뭐 2주택, 3주택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임대소득세 할 때는 최대 지분자만 주택수를 카운트했어요. 네. 1주택, 2주택, 3주택 할 때. 그러면 아까 같은 케이스에 저는 주택수에 빠지고 쌤언니 주택에만 들어갔었네요. 네. 그랬었는데 2020년 기속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공동명의 주택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주택수에 들어간다. 네, 그 기준하는 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넣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600이나 30% 정도 갖고 있으면 임대 수입 내라는 거죠. 네. 피해하지 말고. 그러네. 또 하나 더 주택수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주택수 3주택 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할 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아예 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의 기준이 또 중요한데 네,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아예 빼게 돼 있죠. 네, 이 기준이 점점 낮아졌었는데 올해는 42억 이렇게 네. 되네요. 이 경우에 나의 지분율만 가지고 카운트하는 거 아니고요. 이 집 자체가 40제곱미터 이하의 집인지 이 집 자체가 2억 원 이하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주택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도 과세한다고 했는데 보증금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나 수익 금액을? 보증금
우선 전체 나의 보증금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3억을 빼고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곱해서 일종의 수익 금액을 결정짓는데요. 그 네. 이자율이 매년 바뀌잖아요. 맞아요. 또 바뀌었죠. 네, 2020년 기속 수입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8%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그 전에는 2.1%였어요. 아, 금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네, 맞아요. 네네. 정기예금 이자율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2020년에는 1.8%가 적용이 돼요. 매년 바뀌니까 여러분들 신고하실 때마다 이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섯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사안은요. 이 이제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데 이제 내가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는 건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이제 매입자분들이 세금계산서 요구하니까 당연히 주시잖아요. 네. 이런 거랑 똑같이 나도 세금계산서 계속 건건히 발급해야 되나 현금영수증 줘야 되나 하실 텐데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세니까. 네, 우리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고. 그리고 만약 한다면 뭐 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세입자분은 지난번에 봤더니 뭐 월세 세액공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영상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 못 받으시는 분들 뭐 현금영수증 발급하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영수증이라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뭐 해줄 수는 있어요. 그 홈택스에서 사실 발급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실 수는 있는데 특히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이 있다거나 뭐 급여가 높다거나 이런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라고 막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은 저희가 뭐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은 발급 의무는 아니에요. 네, 의무는 아니다. 네. 그걸로 너무 마음을 찔려할 필요는 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런 증빙 발급, 의무, 유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하실 때 적법하게 수입을 끌어다가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